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목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돼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긴축 강도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에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스닥은 3%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4,000선이 붕괴되면서 52주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받으면서 파란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31% 하락한 2,58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4% 빠지면서 85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한 통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인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빠지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폭락은 아닙니다. 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서부터 해서 시장이 위험하다,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에서는 20%에서 30% 정도 현금화를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는 기본으로 하시고 어제 종목들이 반등을 줬죠. 특히 화장품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을 줬고 몇몇 테마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반등을 줄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뭐하라? 화장품 업종서부터 해서 손실이 작은 것들, 그래서 10% 안쪽에 손실이 있는 것들, 뭐 많게는 15%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현금화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30에서 50%까지도 현금화 대응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제까지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10날, 11일 이틀 동안 했던 얘기고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그렇게 큰 폭락은 시작이 안 됐다. 근데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이 그러니까 진짜 큰 폭락은 하루 만에 전 종목이 15%씩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종목, 모든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들이 15% 폭락하는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폭락하지 않고 어제와 비슷할 거다. 몇몇 종목들은 또 반등을 주면서 개인들을 꼬드길 거고 하면서 종목들이 반등 주고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종목들도 뭐 심각하게 막 15% 이렇게 폭락이 아니고 뭐 어제와 비슷하게 한 3% 이 정도, 뭐 많이 빠지네요 5% 정도고. 그러니까 감내할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은 나쁘지만 15% 빠지면서 완전히 그냥 실신 정도의 상태는 그렇게는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도 반등 주면은 어제까지도 현금화를 30%에서 50%를 한 사람들은 뭐 그 정도에서 뭐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만 못한 사람들은 또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은 재차 또 하락을 할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침에 회원들한테 문자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이 본격적인 폭락은 아니에요. 일단 진짜 본격적인 폭락이 나오려면 여기가 저점이 다시 한 번 더 깨져야 됩니다. 2,550짜리 이 자리가 다시 깨지면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점점 슬슬 상태들이 해롱해롱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2,550이 깨지고 2,500이 깨지고 2,400쯤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이 그때에서 낙폭을 더 키우겠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반등이 나와도 이래든 또 빠져요. 일단 나스닥은 12,000자리 중요한 자리를 깼고요. 이제는 11,000자리랑 만이 있는데 11,000자리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만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다운존스도 32,000을 지지해줘야 돼. 일단은 깼습니다. 일단 얘들 깼고 S&P도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뭐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유럽 시장은 어제 조금 올라갔는데 웃긴 게 똑같은 CP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승은 했는데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갖고 얘네들은 반등을 줬다라 그러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물가가 안 잡혔냐, 이거 문제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에 이거를 올리고 싶으면 호재로 붙여서 올리는 거고요. 빼고 싶으면은 그냥 빼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유럽도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반등을 줘도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추세 하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줘도 또 빠질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응은 뭐냐?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반등을 줄 때 물론 어제 그저께보다 고점에서 못 팔 수는 있겠지만 재수가 좋으면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건 이제 회원들한테 언제지? 지난주인가 여기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번 주였나? 이번 주 화요일 날이었나? 하여튼 바닥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광명전기. 여기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쯤에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늘 재수 좋게 오늘 튀었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급등하자마자 아니 이거 최근에 이거 전선 테마주들 추천했던 게 바로 급등 나왔네? 그래서 아침에 매도하러 문자 쏘고 나왔어. 왜? 장이 지금 재차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수 좋게 올라오게 되면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고요. 시장은 반등 줘도 일단 재차 하락합니다. 그래서 어제에서도 차트를 다시 보면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9월 달에 여기와 좀 비슷할 수 있다. 여기랑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단타가 나오려면 최소한 2650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50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재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때서부터 뭐 단타를 들어가든 조금 더 보여야 될까요? 반등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오케이.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2650을 돌파를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처럼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아직도 커다랗기 때문에 아직 폭락이 시작이 아닙니다. 폭락에 10단계가 있다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2단계 시작인 거예요. 아직도 3, 4, 5, 6, 7, 8, 9, 10단계가 남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진도 1단계, 2단계는 아시죠? 진도 1, 2는 느끼기 어려워요. 진도 3 정도 돼야 살살살 흔들리는 정도 느낄까 말까. 이것도 민감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요. 진도 4부터는 좀 느낍니다, 사람이. 진도 5도 많이 느끼죠, 그렇죠? 어느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그러니까 진도 2, 3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진도 2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진도 1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나올지 7월 달에 나올지 10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도 2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 진도 5, 6 정도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안전하게 계좌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당연히 아닐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 5, 6 정도의 강도로 떨어지기 전에 반등 줄 때마다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하셔라라는 게 저의 전략인 거고요.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이유는 장이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제가 장이 좋을 때에서는 빨간색을 메고 나오지만 안 좋을 때에서는 계속 파란색을 메고 나오는데 어쨌든 장이 지금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막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다음에 저를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냥 제가 보는 대로만 얘기해요. 뭐 어저께 그저께 해서 방송 아마 저녁 방송이나 여기 보면은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종목 추천하기만 하지 뭐 현금화 대응하라 이렇게 저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강하게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대로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16년 동안 시장을 거의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제가 맞다 생각하면 계속 거기를 밉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질 거다 이틀 밀었는데 이게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폭락 나온 게 아니에요.
슬슬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현금화 대응하는 게 늦은 거는 아닌데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손실이 작은 거에서 팔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진짜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근데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항상. 여태까지 그동안 2008년도 서브프라임서부터 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많았을 때에서도 폭락했을 때 현금화 대응이 30% 정도만 돼도 50%도 필요 없어요. 30%만 돼도 다 복구가 되는 시장이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도 현금화를 안 냈을 때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러니까 아직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빠졌다고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락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회의 장이 되는 거지. 그때에서 포기하면 왜 포기하겠어? 현금화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있는도 없는도 다 물타기라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때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에서는 깨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손실이 10%밖에 안 됐다. 그거 손실도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그런 것들을 현금화를 해놓고 더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과장창 무너지면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공략해야 들어갈 건지 여기서는 맨입으로 못하죠.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5월 7일 강연회에서도 2600이 깨지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강연회에서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서도 2600이 깨졌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 최근에 비료주 사료주도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지금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엄청난 기회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번 주 강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정도 시장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말씀 주셨고요. 많이 빠지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거다. 기회를 잡아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는 6.9% 수익을 달성했고요. 대원전선 16% 성공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장이었고요. 대원전선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 편태 빅텍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삼성전자 모두 다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90% 가져갑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삼성전자입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어디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관망하라는 의미인데 뭐 가격 전략은 좀 뒤에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표적 종목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겁니다. 어제 방송 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화장품에 코스맥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6.7이었거든요. 어제 방송 돌려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금 화장품이 반등 줄 때 뭐 하라? 장도 안 좋은데 손절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샀든 아니면 타 방송을 보고 샀든 뭐 다른 방송사를 보고 샀든 누구 방송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 빠지면요. 그 어떤 종목도 버티질 않아요. 물론 몇몇 종목이 버텨요. 2,000개 빠지고 그중에 10개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2,000개 빠진 다음에 10개 올라가는 걸 선택할 거냐? 저는 절대 그거 선택 안 해요. 뭐하러 그렇게 주식 어렵게 합니까? 10개 빠지고 2,000개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표적 종목들이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5월 10일서부터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물론 장기 투자로 버티면은 바닥 종목이니까 그건 있어요. 바닥 종목이니까 여기서 성우하이텍 기준으로 성우하이텍도 추천했는데 50% 박살을 났었습니다. 50% 빠졌는데 150%, 200% 올라갔거든요. 250%인가? 하여튼간 바닥에서 150%는 넘게 올라간 게 성우하이텍인데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세종공업, 성우하이텍처럼 장이 안 좋아서 한 마이너스 50%, 60%를 곤두박질 치다가 올라가는 경우 나올 수 있죠.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버틸 거냐? 그거 뭐하러 버텨요? 손실이 작을 때에서 빨리 손절을 해놨다가 더 빠지면 50% 떨어진 상태에 잡았으면 150%가 아니고 250%, 500%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작은 것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로 삼성전자 오늘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아마 삼성전자 저점 깨질 것 같아요. 거의 깨질 건데 그 깨지면서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시장 이꼬르 삼성전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언급을 하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또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렸던 거 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 그랬죠. 가격은 당연히 안 도달했을 거고 그 의미가 저는 사라 의미가 아니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로 삼성전자 20 몇 프로 빠져야 5만 원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2만 원은 불가능하지만 5만 원은 가능할 수 있다. 뭐 요 얘기 했을 겁니다. 이제 저점이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은 뭐 당분간은 계속 삼성전자는 밑으로 일로 밀릴 거예요. 저점이 깨지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시장의 성장주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왜 안 움직인다고요?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면 금리 인상은 왜 온다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안 잡으면 미국에는 라면 가격이 10만 원, 100만 원 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 공황이 오거나 지금 그 서민들이 딱 굶어 죽게 생겼다. 돈이 아니 라면이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다. 그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사에 그게 나왔어 오늘 아침에. 뭐 네이버 뉴스 한번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서민 경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뭐라더라. 뭐 서민 경제가 뭐 빈곤해가지고 이쪽이 뭐 어떻게 뭐 곤두박질 할 것 같다. 하여튼 뭐라더라. 하여튼간 뭐 망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써놨는데 누가 그 미국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누가 이제 어떤 이제 분석가가 쓴 건지는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기사가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우려를 해서 뭐 한다 그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빅스텝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계속 돈을 감싸고 인원도 안 뽑고 고용도 안 하고 계속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계속 둔화가 되고 성장이 멈춰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성장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지금 뭐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IT 기업인데 근데 지금 오늘도 가장 먼저 떨어지고 있는 1등 하락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펄어비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알겠지만 여러분 펄어비스 지금 최근에 한 달 만에 몇 프로 빠졌어요? 47%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게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엔터주 쪽도 지금 하이브 최근에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냐면 36% 빠졌습니다. 그리고 YG엔터 지금 고점에서 한 달 만에 몇 프로 빠졌어요? 28% 빠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뭐 조이시티 이런 거 지금 최근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36% 빠졌죠? 다른 종목들도 저렇게 갈 예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빠지는 애들은 1등 주자로 나 먼저 내려갈게 하고 먼저 쭉 내려가는 거고요. 시장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도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을 보고 저런 종목 빨리 손절했었어야지. 그걸 보고 지금 저런 종목을 보고 안타까울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저렇게 될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이 제가 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게임줄이 흔들리는 것은 쟤네들이 먼저 선두주자로 떨어지는 거고요. 저렇게 될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종목들도 업종들도 있습니다. 경기방어주라 그러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는 거 있을 겁니다.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시장이 떨어져도 안 빠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강연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그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은 안전. 그러니까 안전한 게 있고 제일 위험한 게 있는데 대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대중주. 그건 다 위험한 종목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TV도 지금 최근 한 달 대비 빠진 게 35%인데 지금 고점 대비 빠진 게요. 마이너스 지금 6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몇몇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20%가 아니고요. 40%, 50%, 60% 깨진 종목이 지금 많아요. 업종에 따라서는. 저거 말고도 뭐 펄어비스 말고도 뭐 카카오 한번 볼까요? 뭐 네이버 한번 볼까요? 지금 얘네들 어떻게 하고 있나? 오늘 또 3.4% 또 빠지죠? 이거 최근 한 달 동안 몇 프로 빠졌어요? 26% 빠졌죠? 한 6개월 동안 몇 프로 빠졌어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50% 넘게 빠지고 54% 빠졌죠?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5월 10일 날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하고 있을까 봐. 어제도 시장 반등 나올 때에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을까 봐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의 한 수 들어왔던 사람들은 좋은 걸 들은 거고 현금화를 한 사람들은 지금 좋은 길을 잡은 건데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져야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도 좀 봤죠. 종목도 무너지는 거 봤죠. 이제 건설주, 조선주, 뭐 증권주 뭐 할 거 없이 다 밀려 내려갈 건데 아직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아직 폭락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이 깨지고 시장이 2,550이 깨지면 이제 슬슬 진도 3으로 갑니다. 진도 5, 6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진도 10은 아직은 안 와요. 이게 2달 뒤에 올지 뭐 내년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진도 10까지는 아직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도 2도 이 정도인데 진도 3에서 진도 5, 6으로 가게 되면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돼도 종목 30%, 40%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 2에서 진도 3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마 삼성전자가 저점이 깨지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깨져야 지수가 깨지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아직 안 깨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평온하고 좋은 상황인 겁니다. 좋다라는 거는 아직 폭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아니 지금 종목도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박살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안 박살날 애들도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다 박살나는 그런 초폭락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는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보다 이제 진도 3, 5 정도 가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피고름장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해요. 그런 장이 찾아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항상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를? 현금을 갖고 있으세요. 빠지면 기회입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일단은 5만 원을 오늘도 표역 종목, 오늘 삼성전자 매수 가격은 5만 원이니까 오늘도 관망하고 지수가 반등을 줘도 재차 하락할 거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주셨고요. 매수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원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그러면 이제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뭐 예. 장은 저 굉장히 안 SK 좋은데 스퀘어요. 팬이시라고요? 뭐라고요? 예. 아, SK 스퀘어시라고요? 스퀘어.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자, 그래요. SK 스퀘어. 예, 40%고 저기 56,400원에 샀거든요. 56,400원에 사셨는데 아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하락장이라 그래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손실이 10% 안쪽만 돼도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게 손실이 지금 20%가 넘어가거든요. 방송에서 적금 들듯이 좋다고 살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믿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네. 시장이 좋으면 뭐 예. 이쪽 저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좋으면 그냥 초보자들이 대충 그냥 뒤로 가다가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장이 나쁠 때에서는 시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빠집니다. 네.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서는 5만 원 깨졌을 때에서 손절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러게요. 5만 원 깰 때 손절을 못 해갖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있는 경우인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네. 시장이 2,550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또 다시 얘네들이 반등을 주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올라가지 못해 시장이. 네. 반등 주는 척을 하게 되면 얘가 5만 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네. 많이 줄어들면 5만 네. 6천 원이면은 그러면 대략 한 10%까지 손실이 줄어들어요. 네. 일단 손절을 해버리세요 그때는. 그때요. 네.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거 2개는 현금화 해놨거든요. 그런 딴 건 줄이셨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이게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얘는 그냥 준수한 거고요. 지금 뭐 펄어비스, 아프리카 TV,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네. IT 부품주들 아이고. 걔네들 마이너스 4, 기본적으로 35%에서 마이너스 50%에 다. 몇 개월 동안. 그래요? 예. 그게 지금 방송 대부분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게 좀 그래도 덜 깨져 있는 편이니까
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억울해하지 말고 10% 정도면 깨진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예. 그러니까 10% 정도 반등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빨리 현금만 했다가 네. 시장이 전체가 쭉 빠져버리면 그때에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복구하면 이 정도 깨져 있는 거는 금방 또 복구가 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도 안 좋은데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시네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 어떠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인터플렉스요. 넷플릭스? 인터플렉스. 아, 인터플렉스. 그렇죠. 네네. 넷플릭스는 미국 주식이죠. 자, 인터플렉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10%고, 네. 그때 2만 원까지 왔는데 2만 5천까지 간다고 해서 안 팔아갖고 이게 또 내려가갖고 무서워. 진작에 죽겠네. 팔으셨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선생님이 막 이게 매수 가격 그렇게 얼마나 하니까 하셨죠? 예? 매수 가격 얼마라고 하셨죠? 얼마 사셨어요? 그때 15,600원? 15,600원? 갔었어요. 15,600원이면 그래도 싸게 샀었었네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 어떻게 할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죽겠네. 그냥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빠질 만큼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거나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이 2,553인데 2,550이 깨지면 그냥 손절해 버리는 게 낫고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반등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2,630이나 2,650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정말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양봉으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인터플렉스는 수익으로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양봉만 나와줘도. 예. 그러면은 얘는 바로 수익으로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2,550이 깨지면 손절을 지금은 버티고 있다가 들어주는 척을 할 때 지수가 들어주는 척을 할 때 얘도 16,000원으로 들어주는 척을 하거든요. 그때 현금화를 하세요. 아. 근데 그때 2만 원까지 갔었거든. 그 2만 5천까지 간다고 해서 안 팔았어요. 그거는 이제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고점 주고 이제 떨어지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만약에 또 지금 2만 원 생각하고 기다리면은 나중에는요 11,000원 떨어진 다음에 전문가님 11,000원인데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화 올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가슴이 무서워 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꼭 얘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수익 날 때 제가 그럼 좋은 얘기 드릴게요. 수익 날 때 일단 파세요. 예, 선생님 팔고 나서 기다리면 있잖아요. 갖고 못 참겠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게 팔고 나자면 기다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 이게 종목이 확 빠져요. 그럼 13,000원, 12,000원, 11,000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오면 사잖아요. 그러면 사면 2만 원 안 가도 2만 원, 그러니까 15,600원에서 2만 원 갈 때 수익이 몇 프로 났었어요 그때? 그때 10% 샀죠. 그러니까 그때 몇 프로 수익 났었어요 그때? 그때 한 30%? 2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갔을 때 제가 보니까 대충 한 30% 수익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1,000원에 줄 수만 있다면 16,000원만 올라가도 40% 수익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잘 팔아가지고 나중에 빠질 때 11,000원에다 다 주우세요. 주우면은 16,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13,000원까지만 욕심내면 그래도 20% 수익은 나올 수 있으니까 욕심내갖고 뭐 14,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서 30% 수익 내고 싶으면은 11,000원에 사갖고 14,000원에 파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회가 옵니다. 예, 선생님 일단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반등 나오면 감사합니다. 예. 수익이 나면은 바로 파셔갖고. 막 걱정이요. 뭐라고요? 가슴이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고 한 게 가슴이 걱정이 막 벌렁벌렁 걱정이 되고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걱정이 혼이 안 된다고요? 가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잘 기억하세요. 2,550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지수 코스피. 그거 안 깨지면 일단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 나올 겁니다. 그때에서 잘 파셔서요. 파셔갖고 현금을 갖고 있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해운주. 어젠가 그저께 해운주, 한진해운, 대한해운. 대한해운이 아마 움직였죠. 한진해운은 망했고. 자, HMM. 오늘 올라오네요. 딴 애들도 움직이나? 자, 대한해운. 대한해운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요.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는데요. 31,500원에 물려 있는 거라면 좀 더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계속 분할 매도해서 일단 현금화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호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BDI 지수가 지금 좋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가 또 다시 거꾸로 잡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장이 빠질 때에서는 호재가 갑자기 악재로 둔갑을 합니다.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 그 물동량 지수가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라는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은 막 좋아진다는 얘기만 있는데 장이 빠질 때는 갑자기 악재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할 때에서는 올라올 때 잘 현금화를 했다가 장이 빠지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못 가고요. 이게 다시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현대해상이나 이런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들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도 한번 상담해 드렸는데 다시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들 있잖아요. 뭐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그런 애들이나 뭐 버티고 그러는 거지 뭐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요 HMM이라든지 해운주들은 시장이 결국은 2,550이 무너지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등줄 여력이 남았고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J제일제당.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자, CJ제일제당. 자, 오늘 움직임도 괜찮은데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그 시장을 누르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급등. 그래서 아마 그 물가 급등 때문에 오늘 한국 맥널티라든지 아니면은 CJ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음식업종 종목들이 오늘 조금 그래도 안 빠지고,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지고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은 게임주 쪽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 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반도체 섹터들 뭐 그쪽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은 왜냐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렇고 이쪽 음식업종이라든지 CJ제일제당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550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거기가 무너지면 얘네들도 밑으로 떨어질 거지만 아직은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 아직 시장 폭락이 아니잖아요. 아직 폭락 아니에요. 저점이 아직 그래도 살려놓고 옆으로 박스권을 한번 버텨보는. 근데 결국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 얘가 반등 주는 척을 하면 얘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정고점 자리 일단 42만 원짜리에서 42만 5천 원. 여기에서 한번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얘가 강할 것 같다 그러면 44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42만 5천 원에서 그냥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면 재차 다시 시장이 급락하고 떨어지게 되면 얘도 그 시그널이 아마 39만 7천 원이 깨지면서 아마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갖고 있는 상황에서 39만 7천 원이 깨지면은 얘는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장이 빠지면 38만 원 깨지고 36만 원 깨지고 결국 얘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버티는 종목은 웬만하면 없어요. 삼성전자 저점 깨지고 시장도 2,550이 깨지면 얘도 밀릴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시장을 보고 지금은 반등 줄 때 팔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매매 관점에서 조금 더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E 가스 관련주. 네. 자, 매수 가격 6,890원에 10%요. 6,890원에 10%. 네. 이쪽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잠깐 볼게요. 일단 울그락불그락하네. 그러니까 되게 강한 것도 아니고 되게 약한 것도 아니고 약보합 있는 애들도 있고, SK가스는 조금 강하고 SH에너지 쪽은 약하고, 그러니까 SH에너지화학은 얘는 지금 약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얘는 약하고, SK가스는 강하고, 극동유화도 1% 빠지고, 대성산업은 2.8% 올라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일 때는 네.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관망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갖고 있는 10% 비중이 하려고 네. 약간 산 거예요, 아까. 그랬더니 막 또 6,700 뭐 몇십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면 현금화가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된 상태에서 너무 손가락이 심심해가지고 한번 단타 한번 쳐볼까 하는데 모양이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마인드라면.
뭐 그거 10% 정도 불안해요. 그거 10% 정도 좀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때 한 6,5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말지 뭘.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라면 매매로서 지금은 괜찮다고 다른 보는 것도 거고요. 많이 물려 있는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괜찮은 거고요. 보유하는데 그게 네네. 아니고 이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 꼭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자금이라면 그냥 네네. 일단은 뭐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본전 이렇게 지금도 본전인데 그때 그냥 네네.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안전하게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H&M 그 저거 뭐야 그 누가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 저도 31,500원에 그 아까 전에 상담해 드렸잖아요. 대충 수익 네, 날 때 빨리 근데 팔아버리라고. 지수가 얼마 2,550. 정도를 팔아요? 아니 얼마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H&M? 2,550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해요. 오후장에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다음 주에 무너질지.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팔아야 되는 영역으로 가는데 아까 그분은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좀 더 올라올 때마다 파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만약에 수익이 났거나 그러면 지금 일단 팔고 안전하게 기다려야죠. 지금 31,400원이 저도 본전이에요. 일단은 H&M은 좀 전에 봐드린 거니까 뭐 잠깐 봐드리면 31,000원이면 그냥 파세요 지금. 그렇게 그냥 파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랩이요. 안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만 2천 원이요. 11만 2천 원. 비중은요? 한 10% 정도 됩니다. 비중은 10% 정도. 네. 아마 이거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물량들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폭락이 그렇게 안 나오고 아직 차트 모양이 아직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장이 이제 어렵게 흔들리게 되면 이 테마주들은 무섭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급락이 없기 때문에 네, 잡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잡주들,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월 달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막 급등락을 하면서 움직일 것도 있는데, 그 각오를 해야 돼요. 위로 30% 열려 있고요, 밑으로 30%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선수의 스킬로 단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18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는 확률과 밑으로 떨어지면서 6만 원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는 확률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지금 장이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매매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저점이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네. 깨지면 일단 무조건 절반은 손절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저점이 이제 9만 4천 원인데 여기가 깨지면 일단 다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아, 요거 두 개만 지키면 급등하면서 14만 원, 16만 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못하면 네. 깨지면 6만 원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아,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으면서 선수적인 스킬을 가지고 요걸 할 수 있다면 보유가 되는데 네, 이거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비중을 더 줄이세요. 10%에서. 그럼 줄이다 보면 한 5%, 4%, 3% 줄이다 보면 뭐 요 정도는 뭐 떨어졌을 때 손절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비중이 10%가 그렇지 이거 50%, 60% 있으면 떨어지면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손절 못 해요. 그럼 가능성,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반반.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반반. 반반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얘는 반반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하락. 걔는 반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정상적 종목은 무조건 하락이지만 테마주들은 장이 급락할 때에서 얘네들은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확률이에요. 웬만한 종목들 지금 게임주, 뭐 증권주 얘네들 무조건 하락이에요. 거의 확률 95% 하락. 근데 반반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95% 하락이에요. 하락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낫긴 나은데 무서운 게 위로 급등 30%, 40%, 아래 하락 30%, 40%.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참고해서 이거를 요리할 수 있겠다 하면 요리를 하시면 되고 요리가 좀 이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선택권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 잠깐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좀 삼성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매수가 5만 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65,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또 들어와주고 있네요. 개인이 1,138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외국인이 21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1,37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여기는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1,84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861억 원, 외국인이 96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해운주, 보험주, 조선주 쪽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0.28% 하락하면서 2,5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8% 하락한 85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정말로 크게 폭락을 하면 외국인들이 큰 수익이 나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서 지수를 많이 폭락시켜갖고 파생해서 많이 먹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광이니까 어저께 그저께 해서 특히 여기 보면은 풋옵션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3일 전서부터 해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 물량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일 전서부터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풋옵션을 지금 씨를 말리는 거고, 아마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 사요? 관망입니다.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211억은요. 눈 한번 깜빡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500억으로 바뀌는 정도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저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00억 정도는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요. 500억, 1,000억 정도는. 기관들은 여전히 조금씩 팔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열심히 팔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어제 코스닥 조금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어제 도로 다 팔았네요. 어쨌든 어제 도로 오늘은 더 팔고 940억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40억, 어제 2,800억 팔고 오늘 장중에 240억 정도 지금 매수 들어오는데 거의 관망이죠. 그러니까 오늘 옵션 만기 날에 그렇게 크게 매수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해서 큰 수익 나는 걸 일단 막는 느낌이고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혹은 뭐 다음 주서부터 다시 재차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계속했고, 뭐 종목들로 보더라도요. 지금 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아까 얘기해드렸었고, 좀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저점은 살아 있어도 위메이드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종목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꽤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대형주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슬슬슬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이제 슬슬슬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나올수록 상황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버티다가 저점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지금 못해도 50개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은 뭔가 지금 시장의 지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지반이 지금 탄탄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해서 지금 올라가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물량들을 넘겨가지고 자기네들은 꽁무니 빼고 도망갈까?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식의 지금 시장의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꼬임에 넘어가갖고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전체적인 상황이 올라갈 생각이 없고 잠깐 들어주고 자기들 도망가려고. 테마들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함부로 덤비지 말고 갖고 있는 거 만약에 확 오늘 아침에 광명전기처럼 확 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파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을 확 급등 나오면 팔아줘야 되는 거고,
갖고 있다가 손실이 작은 것들은 계속 현금화 타이밍을 노리시고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어제처럼 화장품주들 손실이 10%도 안 되네 그냥 확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이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케이카요. K카 네, 32,500원에 40%. 7만? 3만이요. 아, 32,500원에 네네. 비중은 아니, 40, 25%. 비중 25%. 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져 있고, 뭐 이게 이제 뭐 중고차 시장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얘기 나왔던 이제 그 이슈였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애들이 지금 꽤 보여요. 네. 일단 반등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손실도 지금 28%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 이건 운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에 맡겨가지고 혹여나 오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인하를 한다라고 다음에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해갖고 돈을 한 2천조 정도를 푼다라든지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게 거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호재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매도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증시에 뭔가 큰 호재가 터져가지고 종목들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금등이 확 나온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럴 만한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중장기 보라 그래서. 누가요? 네?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네. 저는 중장기는 지금에서는 중장기하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렇죠? 중장기로 보면은 이게 얼마를 가냐면 이게 저점이 깨지면요, 이거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경기 방어주 빼고는 없습니다. 아,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각오를 하고 버티시겠다 그러면 일단 버텨보시고 저점 자리 있죠? 2850원. 요 자리가 일단 안 깨지면 버티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솔 케미칼. 매수 가격은 21만 5천 원에 20%. 수익이시네요. 어쨌든 이것도 현금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추세를 일단 지지하는 자리고 60선 지지죠. 조금 더 반등 나올 때 비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 25만 원 넘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서부터 반등 줄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면서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 MD. 자, 교육주. 이것도 아마 윤석열 관련주로 포함이 될 텐데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 날 방송에서 서희연부터 해가지고 대창은 아니고 서희연부터 해서 그 윤석열 관련주 몇 개 얘기하면서 지금은 테마주 하지 마시라고. 그 정치 테마주도 그거 뭐 이름이 뭐 이렇게 연결돼 갖고 움직이는 것들 과거에나 대통령 전에나 기대감이 움직인 거지 이후에서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뭐 메가스터디, 메가MD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잠수 탈 수 있어요. 계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수 가격이 3,700원이면 손실이 크질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손절하는 게 낮아요. 이거 그냥 반등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반등 줄 때 파세요. 반등 줄 때 파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반등 안 나와도 팔아야 된다는 거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테마주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진도 2밖에 안 돼요. 이게 진도 5, 6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현금화 대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체크할 겸 왜냐면 계속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분명히 현금화 대응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 통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